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한상원 아나운서의 휴가 일정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스포츠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프리미어리그 토트넘과의 10년 동행을 마무리한 손흥민이 미국 현지 시간 내일 LAFC와 계약을 공식 발표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스포츠 매체 ESPN은 소식통을 인용해 손흥민이 미국 LAFC와 계약을 앞두고 있으며 이르면 현지 시간 내일 공식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손흥민의 이적료는 약 2,600만 달러, 우리 돈 3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미국 프로축구 역대 최고 이적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리그 울산이 성적 부진을 이유로 계약 해지한 김판곤 전 감독의 후임으로 신태용 감독을 선임했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이로써 지난 2012년 성남이라 감독직에서 물러나 K리그 무대를 떠났던 신 감독은 13년 만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복귀를 눈앞에 둔 프로야구 키움 에이스 안우진이 불의의 부상으로 다시 수술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키움 구단은 안우진이 3차례 정밀 검진을 받은 결과 오른쪽 어깨와 쇄골이 만나는 부분에 인대 손상이 확인돼 수술을 받을 예정이고 1년간 재활이 필요해 내년 전반기 막판에나 복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안우진은 지난 2일 2군 자체 청백전을 마친 뒤 벌칙으로 진행된 추가 펑구 훈련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오른쪽 어깨를 다치게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가 피츠버그 파이리츠와의 경기에서 시즌 9번째 3루타를 장렬하는 등 4타수 1안타 2타점으로 활약했습니다. 하지만 팀은 9회 말 4대5 끝내기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한편 템파베이의 김하성은 LA 에이전스전에 선발 출전해 3타수 1안타 1볼넷을 기록하며 이틀 연속 멀티출루에 호수비도 선보이는 등 맹활약했습니다. 하지만 템파베이는 1대5로 져 2연패에 빠졌습니다. 스포츠. Shout out to them people. You can catch me. 다양한 농구 이야기를 전하는 주간 농구 시작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유, 잘하시면서. 제가 2년 만에 그때도 대타였는데 그러네요. 세 분과 또 함께하게 벌써 됐습니다. 2년이 됐어요? 시간 빠르죠. 우와. 2년 전에 제가 대타로 왔을 때 그랬군요. 함께하게 우리의 됐습니다. 주름도 같이 늘어납니다. 시간이 빠르네요. 네, 아무튼 오늘 남자농구 아시아컵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개막을 했죠. 네, 사우디 제다에서 열리는 피바 아시아컵 오늘 개막을 했습니다. 오늘 뉴질랜드와 이라크 경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뉴질랜드가 100대 78로 승리를 거두면서 대막의 그 대장정의 막을 열었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요새 남자농구 대표팀 인기와 관심이 좀 높아져서 그런지 출국장에도 팬분들이 많이 찾아가셨다고요. 네, 이 4차례 평가전에서 모조리 승리를 따내면서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많이 쏠렸습니다. 지난 1일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출국했는데 이때 수많은 팬들이 공항에 모였고요. 맞아요. 특히나 또 뭐 젊은 선수들 모두 다 언론이나 팬들을 굉장히 또 잘 대하는 편이고 네. 또 안준호 대표팀 감독도 평소에 위트가 굉장히 있는 편인데
Say Goodbye라는 오. 한마디를 남기고 네. 아주 Say 쿨하게 goodbye. 떠났습니다. 요즘 감독님 나오는 쇼츠가 여진석 네. 선수 덩크만큼 잘 나온다 그래가지고 정말요? 맞습니다. 항상 이렇게 메모를 하고 다니신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요즘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안준호 감독님이 그 굉장히 팬들을 잘 챙겨주세요. 이제 팬들 위주로 그러니까 이 농구에 대한 붐이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라는 것을 아마 경기인 선배 출신으로서 많이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된 이 쇼츠라고 하죠. 짧은지 영상이 떴는데 이 안준호 대표팀 감독이 나가면서 선수들한테 마지막 할 말이 있냐? 할 말 없다. 아, 팬들한테 인사하고 오라고. 와. 그래서 이제 팬들 앞에서 선수들이 다 같이 이제 인사를 하는, 그러니까 선수들조차도 어색해하는 그런 팬들에게 인사를 안준호 대표팀 감독님이 먼저 했다, 선창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팬분들도 챙기면서 관심이 큰 만큼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경기력이 따라주느냐가 결국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죽음의 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별리그부터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거든요. 네, 하필 지난 대회 우승팀, 준우승팀이 같은 조에 속했습니다. 네, 아이고야. 우승팀인 호주, 준우승팀인 레바논이 이제 한국과 함께 A조에 속해 있고 또 카타르 역시나 이번 대회 가장 큰 복병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는 감히 죽음의 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안준호 감독은 죽음의 조에 살아나와서 전설이 되자라는 말 선수에게 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그 시작점이 바로 이제 내일 바로 오후 5시에 열리는 호주전이 될 텐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호주는 이 우승팀이다 보니까 전대회 어렵다고 보는 시각이 좀 크고 그러면 결국에는 레바논전과 카타르전에서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네, 호주는 피바 순위 7위입니다. 네, 아예 뭐 급이 다른 팀이라고 네. 볼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3개 팀이 2위를 놓고 뭐 싸우는 형국입니다. 레바논은 당초에 결장할 것으로 예상됐었던 2022년 아시아컵 최우수 선수 이 와엘 아그락지 선수가 나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이고.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악재인데 어깨 부상에서 이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카타르는 87위, 53위인 한국보다는 피바 랭킹이 떨어지지만 브랜든 구딘이라는 미국 귀화 선수가 현재 완전히 이 컨디션이 올라왔고 그리고 우리가 평가전에서 맞붙었던 그 카타르와는 완전히 다른 팀이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험난한 그런 세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런 험난한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의 목표는 일단 4강 진출이라고요. 맞습니다. 일단은 뭐 조 1위를 하면 가장 빨리 좀 4강에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조 2위나 조 3위를 노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걸 넘어야지만 뭐 다시 한번 또 아시아컵 4강에 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지금 동아시아에서는 귀화 선수 없이 출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이나 뭐 여러 면에서 열세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내심 저는 좀 4강을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첫 단추를 잘 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어떻게 기대하세요? 현실적으로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경기죠. 네. 너무나도 어려운 경기이고 굉장히 이제 여태까지 저희가 평가전을 했던 각 국가들도 충원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 악재의 악재. 왜냐하면 귀화 선수 없이 이 상대의 센터진을 막겠다는 것은 사실 정말 엄청난 물량 공세로 막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하지만 대한민국이 팬들에게 쿨하게 세이 굿바이 했던 것처럼 상대팀에게 세이 굿바이를 좀 외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펼쳐지길 농구의 팬으로서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위원님께서는요. 네, 이 피바 공식 홈페이지가 그 선수 팀 간의 전력을 좀 매기는 이 파워 랭킹을 발표했는데 네. 한국이 10위였거든요. 조금 냉정하네요. 16개 팀 중에서. 네, 박재민 위원과 손대비 위원과 다르게 피바 공식 홈페이지와 비슷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해보겠습니다. 어머, 진짜 그렇구나. 그렇게 해박하시네요. 생각하시는구나. 제 예상이 거의 반대로 가기 때문에 차갑네요. 네, 그걸 노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뭐 파이팅. 위원님의 생각과 반대로 가면 좋겠지만 일단 만약 예상대로라면 조별리그 통과도 쉽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좀 큰 거네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일단 그렇죠. 네, 최소 8강에 진출하고 8강에서 또 괜찮은 대진을 만나서 4강 진입을 노리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일단 아시아컵은 16개국이 4개 팀씩 4계조로 나눕니다. 네. 그리고 각 조 1위는 이 8강 토너먼트에 직항하기 때문에 호주, 레바논을 만나는 한국 입장에서는 조 1위로 8강 토너먼트 직행은 쉽지 않고요. 2, 3위가 8강 결정전을 치르는데 이 8강 결정전을 반드시 잡고 또 그 8강에서 좋은 대진을 만나서 4강에 진출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파워랭킹 우리나라는 10위였잖아요. 네. 좀 상위권에 올라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 있나요? 네, 1위는 단연 지난대 우승팀이자 또 대회 3연패를 노리는 호주가 1위에 올라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올림픽에 올라갔던 일본이 2위, 뉴질랜드와 중국이 3, 4위, 그다음에 우리와 같은 조에는 레바논이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조에 있는 카타르조차도 9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은 우리보다 높은 순위의 팀들을 모두 상대해야 되는 좀 악재를 맞게 됐고요. 또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점은 이제 해외 도박사들이 매긴 순위가 있습니다. 네. 가장 우승 확률이 높은 팀은 역시나 호주로 점쳐졌는데 이 피바 공식 랭킹과는 다르게 이 레바논이 또 현재 2위에 올라 있을 정도로 두 팀이 상당히 막강한 전력인 건 사실입니다. 정말 죽음의 조에 속해 있네요, 우리나라가. 일단 우리나라가 최소 조 3위라도 하려면 한 팀은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건데 그렇죠. 카타르가 좀 낫지 않나 평가전에서 이겨봤으니까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네, 뭐 항상 축구 월드컵도 그렇지만 1승의 제물로 삼는 팀이 있죠. 네. 네, 이번 아시안컵에서는 말씀대로 이 카타르가 네. 가장 나은 대진이라 볼 수가 있는데 우선 뭐 피바 순위 자체는 87위로서 한국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호주는 뭐 애초에 강호고 레바논은 선대부님 말씀대로 2022년 아시아컵 결승에서 호주에게 아쉽게 패하면서 준우승을 차지한 강호고요. 네. 그리고 한국에서 열렸던 두 차례 평가전에서 승리를 따냈지만 그 당시 평가전의 경기 내용과는 별개로 또 한국의 홈이었고 또 그 당시에 3심이 전부 다 한국인 출신의 심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그 당시에는 브랜든 구딘이 현재 로스터와 호흡을 맞춘 사실상 첫 번째 경기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더 위력적인 팀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 한국 대표팀이 카타르 유니폼을 입은 상대를 두 번이나 꺾었기 때문에 그 기분을 갖고 플레이를 한다면 충분히 승산은 있습니다. 네. 첫 상대는 호주예요. 일단 조 1위 후보인 호주와 먼저 경기를 치르는 게 좀 좋을까요? 어떨까요? 일단 뭐 매도 먼저 맞고 간다라고 네.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은 호주가 대회 첫 경기인데 이번에 호주 대표팀도 감독이 바뀌고 네. 팀 전술도 아예 새롭게 도입되고 혼란이 좀 있었죠. 또 훈련도 3일밖에 안 했습니다. 네, 네. 그런 상태에서 오전 11시 경기를 치른다. 약간 호주도 약간 초반에 좀 덜렁대거나 좀 네. 실수를 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좀 그 틈을 좀 노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아니, 근데 네. 뭐 솔직히 말하면 어려운 상대를 첫 번째 만났으면 네. 기가 죽지 않을까는 좀 네. 우려도 있고 그리고 네. 사실 호주나 뉴질랜드나 이게 사실 이 인종으로 물론 대륙을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인종적으로 사실 아시아와는 좀 사실 거리가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여전히 혼란스러운 게 호주와 뉴질랜드는 사실 이제 이주민들 위주로 형성이 돼 있는 대표팀이다 보니까 이게 이 두 나라가 아시아에 들어오는 순간 네. 사실 우리처럼 이제 극동아시아라고 얘기하는 특히나 이제 변방에 있는 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들은 일본은 요즘 뭐 귀화 선수를 통해서 많이 수준이 올라갔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점점 힘들어진다. 이런 좀 안타까움이 또 첫 경기에서 호주를 만난다고 네. 하니까 뭐 상당히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현준 선수인데 그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그 선수 이현준 선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언제 이렇게 강한 팀을 또 만나보겠냐. 이렇게 그렇죠. 올림픽이나 월드컵 안 나가면 못 만날 상대인데 맞습니다. 이렇게 아시아에서 만난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배움의 자리라 생각하고 어머. 도전하겠다. 뭐 그렇게 네. 긍정적으로 말을 했는데 선수들보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젊은 선수들의 마인드가 확실히 좋다라는 게 느껴지고 호주와의 경기를 통해서 그 다음 경기들을 좀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경기는 내일 예정돼 있는데 오늘 개막했으니까 이미 열린 경기들도 있겠죠. 네, 첫 번째 경기가 뉴질랜드와 이라크의 경기였는데 뉴질랜드가 이라크를 상대로 3쿼터까지 딱 2점 이기고 있었습니다. 아주 치열한 접전이었는데 4쿼터에만 뉴질랜드가 37대 17로 상대를 압도하면서 100대 78, 22점차 승리를 따냈고요. 현재 요르단과 인도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원래는 요르단이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라는 네. 그런 예상이 많았습니다만 2쿼터 현재까지 요르단이 28대 30으로 지고 있습니다. 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호주를 가능하다. 상대로 해볼 만하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복회를 함께 돌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C조와 D조의 경기 일정이 먼저 시작된 것 같은데 이 두 조의 조편성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C조는 중국과 요르단 그리고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 개최국이죠. 네 팀이 이제 구성돼 있고요. 네. D조가 이제 A조 못지않은 죽음의 평가되고 있는데 대만과 뉴질랜드, 이라크와 필리핀이 포진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만 같은 경우가 귀화 선수, 혼혈 선수를 모두 총동원해서 지금 높이가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대만이 좀 이 조에서 어떻게 살아남을지 어떤 성적을 낼지가 상당히 기초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A조고 B조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B조는 뭐 괌이 최약체입니다. 네, 하지만 또 일본, 시리아, 이란 만만치 않은 팀들이 포진해 있고요.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NBA 전현직 선수들이 다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귀화 선수를 비롯해서 뭐 아주 좋은 선수들이 대거 참가를 했었고 그리고 이란은
뭐 아살린 카제미라든지 모하마드 시나 바이디 같은 핵심 선수들이 모두 다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1980년대생 중반에 태어난 이 황금 세대들은 전부 다 은퇴했지만 네. 세대 교체가 굉장히 잘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과 이란이 조 1위를 놓고 싸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뭐 피바의 이 파워랭킹을 감안하면 조 1위 후보는 일본이 더 강력하겠네요. 그렇죠. 최근에 이란이 또 국제대회에서 좀 성적이 신통치 않았고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평가전 이후에 우리나라와의 평가전 이후에 토가시 유키라든지 유다이바바, 뭐 토미나가 케이세시가 같은 유능한 또 선수들을 더 대거 합류시켰기 때문에 B조에선 단연 선두가 예상되고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우승 후보로도 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표팀의 이현중 선수가 또 대회 전에 일본행 소식을 전해서 눈길을 모으기도 했는데요. 이 소식은 잠시 쉬었다 돌아와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프로야구 경기 상황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농구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도영 선수의 복귀로 기대를 모은 기아의 경기부터 살펴보죠. 롯데와의 주중 3연전 시작됐습니다. 내일 대 간포와의 선발 맞대결도 눈길을 모으는데요. 경기 현재 2대0으로 기아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선두 한화와 승차 없는 2위 LG와의 경기도 궁금하시죠? 두산을 상대로 7연승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2위 LG와 두산 경기 2대1로 현재 두산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LG의 추격을 뿌리쳐야 하는 선두 한화, 오늘부터 5연패에 빠진 KT를 만났습니다. 선발 문동주와 패트릭의 어깨가 무거운 상황, 경기는 현재 1대2로 한화가 이기고 있습니다. 이어서 치열한 중위권 경쟁하고 있는 두 팀이죠. 삼성 대 SSG 4대2로 삼성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움 대 NC의 경기 5대5 무승부, 두 팀의 이 경기 결과 어떻게 될지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죠. 다시 농구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 주간 농구 이슈들을 짚어보는 주간 농구,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현중 선수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본이 차기 행선지로 결정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 농구의 에이스 이현중 선수의 행보가 상당히 궁금했었는데요. 결국 이 일본 무대로 새로운 행선지를 정했습니다. 그동안은 호주 리그 이 일라와라 호크스에서 뛰고 있었는데 일라와라 호크스의 러브콜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을 해지하고 일본 B리그 이 나가사키 벨카와 단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이현중 선수가 일본 리그를 택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NBA에서도 아예 러브콜이 없었던 건 아닌데 네. 본인에게 좀 필요했던, 본인에게 유리했던 계약이 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출전 기회가 적다든지 네. 계약 기간이 짧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일본 B리그에서 한 시즌 동안 열심히 뛰면서 이제 본인의 좀 몸값을 올리고 또 기록도 올리면서 좀 다른 리그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뭐 일본이 최근에 또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리그이기 때문에 일본 리그의 활동을 발판 삼아서 이제 다시 NBA에 도전하겠다. 이제 그런 각오를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또 일본 리그를 거쳐서 미국 프로농구 NBA 도전을 좀 이어가겠다는 얘기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미국 도전 의지는 여전하고요. 다만 뭐 손대범 위원의 말씀처럼 이 NBA 구단들의 제한 자체가 좀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이 10일 계약, 뭐 익스비트 10이라는 또 그런 계약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사실상 살아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없죠. 그런 계약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현중 선수가 굳이 뭐 위험을 감수하고 또 미국으로 떠날 필요는 없었던 것 같고요. 또 지금 곧 열리는 아시안컵에 나서는 이 대표팀 일정도 고려해야 됐기 때문에 고사했습니다. 하지만 나가사키와 단년 계약을 맺지 않고 이 단년 계약을 맺은 것만 보더라도 시즌이 끝나고 나서 미국 무대 혹은 뭐 NBA에 대한 도전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이현중 선수는 뭐 지금 당장의 아시아컵도 너무 중요하고 또 이후에 일본 리그에서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미국에 다시 가기 위해서라도 일본에서의 활약이 참 중요한데 사실 지난 시즌에도 오사카에서 짧게 뛰었거든요. 뭐 그 당시에도 나쁘지 않은 기량을 보였었기 때문에 아마 일본에서도 에이스 혹은 그에 준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좀 본인의 좀 활약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호주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긴 했지만 본인의 팀은 아니었거든요. 본인이 이제 네네. 주도적으로 주전 멤버로 뛰면서 출전 시간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거나 NBA를 바라본다면 호주에서 어느 정도의 롤을 맡으면서 NBA 문을 두들길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면 일본 리그에 가서 에이스의 역할로서 조금 더 주가를 올린 다음에 일본 리그가 워낙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검증을 받고 조금 더 원하는 조건을 끌어낼 것이냐 아마 거기서 이제 좀 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리그에 가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이현중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호주 리그에서의 출전 시간이나 이런 걸 언급하셨는데 그러면 나가사키라는 팀은 이현중 선수가 좀 출전 부분이라든가 좀 존재감을 드러나기에는 괜찮은 팀인가요? 네,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뭐 레이커스에서 또 르브론 제임스 등등과 함께 뛰기도 했었던 이 스탠리 존슨이라는 선수와 함께 뛰게 됐는데 네. 굳은 일을 굉장히 능합니다. 네, 도리어 NBA 출신이지만 공격력은 좀 떨어지는 편이고 이 허슬이나 수비가 좋기 때문에 이현중 선수와 호흡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KBL 팬들에게는 23-24 시즌 때 LG에서 뛰고 있는 장민국 선수의 소속팀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숏농과 지난 이 B리그에서 뛰었을 때에도 이 B리그에서 뛰는 뭐 이현중 선수가 전혀 어색하지 않았거든요. 특히나 투맨 게임도 잘했었고 또 뭐 B리그가 아무래도 호주 A리그보다는 몸싸움이 덜한 리그다 보니까 공격을 주도하는 장면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2시즌 동안 활약했었던 이 자렐 브랜틀리 이 선수의 영상을 찾아보니까 슈터의 움직임을 상당히 잘 설려주더라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현중 선수와 나가사키의 호흡은 괜찮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일본 리그는 사실 접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KBL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고 특징은 어떤 리그일까요? 일단 농구적으로 본다면 일본 리그는 아시아의 뉴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면은 일본인 선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정말 다양한 인종들이 뛰고 있습니다. 네. 뭐 아프리카라든지 뭐 유럽, 그다음 미국에서 온 선수 많고요. 그만큼 좀 다양한 경력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선수들이 많이 뛰다 보니까 꼭 일본 리그라는 생각이 많이 안 듭니다. 이현중 선수도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에 따라서 또 본인의 그런 출전 기회라든지 뭐 득점력이 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일본 리그는 KBL보다 경기 수가 많습니다. 60경기 이상을 뛰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만 주말에 경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주중에 또 개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곳 그렇게 좀 여겨지고 있고요. 뭐 최근에 적극적인 투자, 적극적인 영업 활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규모를 키워가고 있는 리그입니다. 네. 확실히 KBL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KBL 소식도 잠깐 살펴보면요. 라거나 선수가 가스공사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자, 라거너 선수가 KBL로 복귀했죠. 대구 한국가스공사와 계약을 맺었는데 4일 제주도로 전지훈련을 떠난 가스공사 선수단에 합류했습니다. 네. 자, 이로써 가스공사의 외국인 선수는 라거나 그리고 지난 시즌 도중에 합류했던 이 마티앙 선수 체제로 완전체를 구축하게 됐고요.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한 그 상승세를 이어가겠다는 각오입니다. 네. 근데 라거나 선수가 이 돈 문제, 세금 문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종합소득세를 안 내고 이제 떠났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내야 되는데 세금 내야죠. 네, 이게 KBL 규정상 이제 구단에서 이전 소속팀이 내는 걸로 이제 규정이 돼 있었지만 약간 좀 애매해졌어요 규칙이. 그래서 라거나 선수가 직접 내냐 마냐가 지금 가장 큰 관건인데 다행히 지금 가스공사에 돌아오면서 본인이 직접 처리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8월 말까지 본인이 납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잘 해결되기를 바라보고요. 이로써 KBL 외국인 선수는 모두 결정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외인 1옵션이 특히나 좀 이채로웠는데 10명 중에 8명이 경력자였습니다. 네. 네, 특히나 이 SK의 자밀 원희는 뭐 은퇴 소문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컴백했고요. 그리고 가스공사는 라거너 선수를 품었습니다. 또 KCC는 모비스에서 뛰었던 숏농을 데려왔는데 새 얼굴을 선택한 팀은 2개 그리고 2명이었습니다. 이 원주 DB와 고양 소노가 각각 NBA 경험이 있는 헨리 앨린슨 그리고 네이선 나이트를 합류시켰는데 이 2명의 새 얼굴들이 어떤 활약을 펼칠지도 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새 얼굴을 보는 또 맛이 있으니까 많은 농구 팬분들께서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 소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상대로 돈치치는 LA 레이커스와 재계약을 했습니다. 네,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제 LA 레이커스가 초대형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정말 기뻐 네. 보이시네요. 네. 총액 2,240억 돈치치와 3년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이제 레이커스는 NBA 슈퍼스타인 돈치치를 2028년까지 와. 품으면서 이제 다시 우승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고요. 뭐 여러 가지 연장 계약 소문도 들렸지만 일단은 뭐 3년 계약을 통해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네. 손대범 기자님 제가 오늘 본 표정 중에 얘기할 때 제일 미소를 머금으면서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너무 좋습니다. 하시네요. 네. 뭐 예상됐던 일이지만 그래도 레이커스 입장에서는 큰 숙제를 하나 끝낸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거의 수능을 마친 느낌일 거예요. 네. 이제 며칠은 그냥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좀 푹 쉬자. 아마 운영진은 그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돈치치와 르브론의 동행도 계속되는 상황이 됐어요. 네, 르브론 제임스는
레이커스는 플레이 옵션을 실행하면서 일단은 다음 시즌까지 레이커스 소속입니다. 네. 그리고 이 돈치치가 연장 계약을 맺었는데 르브론이 돈치치에게 전화를 한 건 아니었고 돈치치가 르브론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서 또 르브론 제임스로부터 축하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돈치치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선수가 르브론이었거든요. 르브론 제임스의 유니폼을 방에 걸어놨을 정도로 엄청난 우상으로 여겼던 선수였는데 최소 1년은 두 선수가 함께 더 뛰게 됐습니다. 네. 근데 최소 1년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래 이어질 거다라는 거를 이제 좀 확실하지 못하는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서로에 대한 존경심은 계속 표하고는 있지만 이 계약 자체가 1년밖에 안 남은 르브론 제임스고 또 르브론 제임스가 늘 인생에서 주인공으로 살아왔는데 네. 이 주인공의 스포트라이트가 옮겨갔거든요. 네. 자, 과연 이걸 또 잘 견뎌내면서 잡음 없이 1년을 잘 견딜 수 있을지 여기에 따라서 이제 동행 여부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언제까지가 될진 모르지만 일단 두 선수의 동행은 늘 많은 화제와 또 기대가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LA 레이커스 역대 최고의 원투펀치 탑 10에도 두 선수가 선정됐다고요. 네, 지금 뭐 NBA 소식이 비수기다 보니까 지금 뭐 탑 10, 뭐 막 이런 거 비교 줄 세우기. 네, 이런 거 나올 나오고 시기예요. 네. 이 레이커스가 워낙 명문팀이고 좋은 네, 선수를 네. 많이 배출했습니다. 일단 이 클러치 포인트라는 이 현지 언론이 있는데 여기서 1위 콤비가 바로 샤킬 오닐과 코비 브라이언트였고요. 그다음에 2위가 1980년대 쇼타임 레이커스를 이끌었던 카림 압둘자바 매직 존슨이었습니다.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와 돈치치는 10위에 올랐는데 딱 이 두 명은 28경기 뛰었거든요. 네, 지나치게 높게 평가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줄 세우기 세 분도 한번 해보시죠. 네. 이렇게 세 분이 생각하시는 레이커스의 원투펀치 원탑은 어떤 선수라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3년 연속 우승을 했기 때문에 샤킬 오닐과 코비 브라이언트가 1위가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네. 우승 반지가 5개인 압둘자바 매직 존슨. 네, 이 두 명은 5개를 합치겠기 때문에 네. 3개는 뒤로 빠져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빠져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5위로 아마 뽑혔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 이 리스트가 지금 여기 있네요. 제리 웨스트하고 윌트 체인벌린. 네, 저는 좀 이제 클래식한 농구를 좋아하는데 제리 웨스트 지금 이제 NBA 로고의 주인공이죠. 네, 그리고 윌트 체인벌린. 이 두 선수의 조합은 정말 클래식한 농구의 가장 기준점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 새 시즌 레이커스는 어떨지 세 분의 이야기 조금 짧게 들어볼게요. 네. 손대범 기자님, 레이커스 팬이시니까 네.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 아마 82경기 중에 57경기를 이기지 않을까. 예. 생각되고요. 자, 다음이요. 57승 25패요. 네. 저는 작년이랑 똑같다. 50승 32패 보겠습니다. 저도 숟가락 얹겠습니다. 어디에 얹으시죠? 네, 줘. 좋아해. 좀 객관적인 저한테. 네네. 아까 분명 예상과 늘 다르게 간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레이커스 괜찮은 거죠? 예상만큼은 진심입니다. 네. 두 분의 예상이 세 분의 예상이 얼마나 맞을지 끝까지 지켜보시는 재미도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주간 농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대범 농구 전문 기자, 주연일 농구 해설위원,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스포츠.